한상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악재는 방사능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일본이 이제 오염수가 지네들 말로는 뭐 하루에 1,500톤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500톤이 아니라 수천 톤 나올 거예요. 지들이 이제 그 지금 후쿠시마 발전소의 어떤 그 폐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식질 않아서. 제1원전. 네. 그래서 계속 물을 뿌리고 있어요. 물 뿌리는 거 말고는 온도를 낮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땅에다가 차가운 냉매를 심어가지고 땅을 얼려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요. 네. 그 이후에 뭐 로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첨단 방식을 통해가지고 안에 가서 이거를 덮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너무 지금 고열이고 방사선이 세기 때문에 어떠한 기기라든지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멀리서 물만 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은 붓고 있는데 이 붓는 물에 비해서 얘네들이 말하자면 오염수라고 꺼내놓는 물은 그 표면에 흘러서 다시 흘러나온 물일 뿐인 거고 거기에 닿아가지고 기화돼서 날아간 수증기라든지 거기에서 지하로 스며드는 물들은 이 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해양을 비롯해, 그러니까 토양을 비롯해가지고 상층부에 있는 대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방사성 물질들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흘러나온 물들을 매일 한 1,500톤씩 이게 탱크에다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염수야. 오염수인데 이거를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저장할 물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이거를 처리를 하겠다. 일종의 방제 처리를 해갖고 깨끗하게 필터링을 해서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9월달부터 강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EA를 비롯한 또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절대 저 방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점을 뿌리면 단순하게 물론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겠죠. 그 피해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이 오염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정화만 하기만 하면 괜찮아.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하고 나면 이거 뿌려도 그 방사선 수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중수소는 걸러낼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은밀하게 버리고는 있을 텐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대놓고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수량들을 더 이상 관리할 방법이 없고 또 이거를 가서 계속해서 쌓을 수 있는 여건도 없고 하니까 이 자체를 공식적으로 버리는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저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일종의 외교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방출수 문제는 함부로 이제 못 버립니다. 9월부터 강행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 하게 된다고 치면 이건 이제 어떤 국제적인 소송 내지는 제재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제소를 해놓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강행했다가는 이로 인해서 주변 해역이 오염되거나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무단 방류에 의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겠지만 자,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염토예요, 오염토. 우리가 흔히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검정봉다리. 네. 끔찍해. 검정봉다리에 쌓아놨던 어마어마한 오염토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사능 있는 지역을 긁어내갖고 모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촉척되어 있는 농도가. 근데 이걸 긁어내도 비만 오면은 새로 이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이런 제염 작업을 할 의미가 없다라는데 일본 환경성이 이제 생각을 고쳐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염 작업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추가로 제염 작업을
그 올림픽도 안 할 건데 제염 작업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방사능이 물을 뿌려서 수증기가 돼서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걸로 다시 비가 돼가지고 일본 전토가 촉촉하게 방사능을 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염 작업을 더 이상 시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자, 문제는 이 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물은 바다에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이 흙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일본 정부다운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 제염터에다가 식용작물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제염터에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그 방사능 물질을 그 키워낼 수 있는 채소나 이런 식용작물들을 키워서 이거를 먹는 방식을 한다는 거죠. 먹어요? 그럼 먹어야지. 채소를 길러내면 그거 버리나? 그럴 바에야 그냥 땅에다 파묻지. 그래서 현재 옥수수, 오이, 양배추, 강낭콩 이런 종류들이 이 방사능이 강하대. 그래서 이거를 제염터에서 직접적으로 식용작물로 재배를 해봐서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을 받아갖고 아예 제염토 농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사이코패스 같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2018년도부터 시도가 되고 있었어. 어떻게 미안한 줄을 모를까? 그게 뭐냐면 같아. 제염토 포대 있잖아요. 제염토 포대 같은 것들을 땅에다 묻고 그 위에다가 신선하다고 하는 새흙을 덮어. 그리고 거기서 재배를 해본 거야. 그랬는데 재배한 식물에서 방사능이 거의 안 나왔대.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높인 거야. 이게 1단계는 이미 2년 동안 연습을 해본 거야. 그 흙을 바닥에 베이스로 깔고 그 흙을 추가로 덮어갖고 키웠더니 괜찮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흙 자체로 식용작물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흙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흙으로 식물 재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를 일종의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 복토라 그러죠. 농경지에 있는 흙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식물이 지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방사능 토양에서 살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이 높다 그래서 식물이 못 살. 방사능이 높다 그래서 식물이 못 살진 않아요. 동물이 이게 특히 생식기관이라든지 신경기관 이런 데서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거지 방사능에 의해서 식물이 이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체르노빌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물들은 한 마리도 안 들어와. 사슴, 곰, 이런 토끼 이런 건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데 식물은 엄청 잘 자라가지고 완전히 뭐랄까 밀림이 됐어요. 체르노빌 주변에 있는 비어있는 빈 땅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오히려 방사능이 촉진제 역할을 해갖고 더 상식이나 강낭콩이 무럭무럭 품질 좋게 잘 살아갈 수 있어. 성공적으로. 문제는 이거를 식용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경작 비용을 좀 건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식용으로 먹었을 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거야. 비록 이 식물이 아무 이상 없고 방사능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10년, 20년, 30년 사람이 먹고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떠한 몸의 신체 변화나 암을 유발하거나 또는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잖아. 근데 단순하게 방사능만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러한 걸 시도하겠다는 정말 이 배짱 좋은 시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이걸 용납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이게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난 2, 3년 동안 꾸준하게 시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의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안에는 이러한 흙들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새 흙을 섞어가지고 키워낸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 두릅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순 두릅. 되게 두릅류, 좋아해요. 응? 누가?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도 먹어? 찬두릅 이런 어, 거. 괴기만 먹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런 드럼류들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게 확인까지 됐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GMO다. 방사성형 GMO인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 식품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유통업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왜? 후쿠시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염터를 활용한 농작물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공급할 거고, 왜냐면 그쪽 지역이 원래 그런 거 하던 지역이에요. 농촌 개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목재라든지 뭐 이런 그 산채들,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채소들, 그 재배 작물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던 데가 그쪽 지역이었단 말이야. 쌀도 많이. 그래서 그쪽 지역에 식품 가공 공장이 많고 화장품 공장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원래 거기가 농촌 지역이거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농사를 안 질 수 없으니까 제염토를 재활용한 농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찜찜해서 안 사 먹겠다고 개길 수 있는 놈들이 나올까봐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일본의 지금 이 방사능 위협에 대한, 방사능 조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미지 메이킹 하기 위해서, 우리 후쿠시마는 다 극복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농작물 채소도 길러서 먹어요. 여기 우리는 완벽하게 다 처리했어요. 라고 하는 국제적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전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언론이라든지 연예인들을 많이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진행했던 그 캠페인이 뭡니까? 먹어서 응원하자. 먹어서 응원한다 그래갖고 연예인들 거기 가서 먹다가 암 걸려 죽었잖아. 뉴스캐스터 거기 가서 먹다가 6개월 만에 피토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베도 거기 가서 먹었어. 그랬더니 최근에 쓰러진 거 아닐까? 그리고 피토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가서 먹었어요. 누가? 우주인 이소연 씨. 아, 그러셨어? 네. 그분의 행보가 그때 조명을 받아서 가서 복숭아 드시고 그랬거든요. 진짜 맛있다고 후쿠시마. 이제 그분이 피토하시면 확실한 거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다고 치고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본의 원전 업계가 고사 직전이에요. 아, 이소연 씨는 국적이 이제 미국이에요? 네,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그 운영 지침이 훨씬 더 강화가 된 거야. 그래갖고 예산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거진 이제 안전대책 예산만, 그러니까 발전소를 돌리는 비용 말고 뭐 연료 넣고 이렇게 운영 비용 말고 별도로 안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60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원가의 한 60조 원이 안전대책 예산으로 확 올라가 버렸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추가 제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년 이게 10%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아무리 전기를 생산을 해도 이러한 그 대책 비용으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견디질 못해서 적자가 계속 나는 거야. 근데 전기를 더 올리려고 하면 또 시민들이 원전 싸다 그래서 쓰는 건데 여기서 원전에서 전기를 굳이 더 올려야 된다고. 원전 돌릴 필요가 뭐 있나? 후쿠시마 사고 나고 원전 안 돌려도 일본이 전기 안 끊기고 그냥 돌아가던데 뭐 이 기회에 원전 때려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여기에 들어가는 안전 예산,
연간 100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줄이고 싶은 거야. 2011년 이전 수준까지 낮추고 싶은 거라고.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한테 이제 더 이상 원전 사고는 없다. 우리는 원전 관리 안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해갖고 언론 프레이를 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정책들을 하려고 진행 중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플랜 안에서 가동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원자력 발전소 발전 그룹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러한 국민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일본에는 27기의 가동 원전이 있습니다. 이 원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노후 가동에 의해서는 재가동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동을 위해서 조건으로 아까 얘기한 안전대책 강화 비용을 내놓은 거야. 근데 이 비용을 다 물고 돌리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나. 그래서 전기료를 올리지 못할 바에야 이걸 어떻게든 상쇄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 안전한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면 코로나 속여갖고 우리 일본이 안전한 국가다라고 속여서 국민들을 한번 이 뒤통수를 쳤던 이러한 전례에 비해서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하기만 한다고 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관리 비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이 방사능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다 보면 100년 안에 인구가 다 사라져 죽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다 나중에 가면 어린애들에 대한 사망률을 높이고 뭐 암이라든지 각종 그 질환들을 늘려나가게 되고 불임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일본 국민 전체를 다 오염시킬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이 방사능을 더 먹이게 된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받는 피폭보다 음식을 통한 피폭은 최소 5배에서 50배까지 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자체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정말 미친 국가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